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기 뒤에 건설 현장 소음 소리가 좀 들어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송구하지만 저는 이 건설 소음도 약간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여기 이미 몇 번 나와서 영상 찍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뒤에 건물이 안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다 봐야지 보였었는데 이 4억 올라가는 거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고 이제 좀 자금력 괜찮게 잘 돌아가는 회사가 4억을 올리는 과정인데,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와서 정기적으로 계속 보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내려고 하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4억을 멋지게 올리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유능하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대표님은 이제 완공되면은 이제 사장실에서 어떤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시겠죠. 본인이 만들어내신 거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참 서글프긴 한데 95% 이상의 확률로 저 건물이 다 지어지면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률적으로 그래요. 일단 저 시공비로 이제 건물 못 지어요. 제가 대충 알거든요. 저걸로 못 짓고요. 완공된 순간 이득인 거고, 시간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올라가지만 그 건축물 땅의 가격 상승은 저기 직원분들이랑은 무관하죠. 저기 법인이라면 주주들의 몫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자본주의가 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엔 그거에 좀 분노하고 좀 짜증났었는데,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막 건물 매각하면 막 1조 이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만져본 적 있으세요? 그 돈? 그렇다니까요. 억울하면은 저기에 소유권을 갖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안에 리스크도 들어있구나.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제 24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는 2월달 한정에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세요. 폭락론, 하락론, 뭐 부동산은 망했다, 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존중하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중적이면 안 되잖아요. 전 제 입으로 미래를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인데 그분들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건 이중적이잖아요. 다만 저는 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선택을 도박성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거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채널을 보는 거거든요. 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인생에 손에 꼽히는 책 중에 한 권이 놀랍게도 하우스 푸어거든요. 그 책 보고 울었죠. 그 방대한 데이터와 설득력. 그 책이 막 쓰레기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스트셀링 북 중에 저한테 도움이 안 된 책이 상당히 있는데 하우스 푸어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부동산 그 분양권 투자 잘못해가지고 물려 있었고 약간 인생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인데, 그 책을 딱 읽으니까 내가 정말 바보짓을 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자책감, 후회감, 공포심이 이렇게 같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그 분노 막 5가지 단계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받아들이는 단계, 막 몇 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 하나의 단계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책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미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잘된 케이스를 찾아다녔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잘된 사람, 잘된 케이스를 찾아다녔어요. 제가 첫 직장부터 영업직이었고, 저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전 가서 그냥 물어봅니다. 싫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거절을 예전에부터 워낙 많이 당하고 살았거든요. 거절을. 왜냐면 전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저 여기 뒤에 공사 현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서 봤거든요. 부동산 하락, 기회가 없다, 아니면 이제 한국 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정신병자죠. 시간 낭비잖아요. 저는 여가 생활을 이걸 한다니까요. 건물 지어지는 데 가서 세입자 나중에 뭐 맞춰지는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나중에 뭐 들으시면 안 좋겠지만 등기 때 가지고 이 대출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느 회사 건지, 설계는 어디서 떴는지, 저기는 왜 깎여 나갔는지, 뭐 일조권 때문인지 용적률 때문인지,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나중에 저거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과정을 안 봐요. 결과만 봐요. 사업 완성됐네, 멋있다, 좋겠다, 돈 많았겠네, 돈 많이 벌겠다. 예전에 저처럼 삐뚤어진 사람은 망해라,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결과물만 보고 와 하는 건데, 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제 생각에 10년 넘지 않았겠어요? 회사 만들고 운영하고 매출 올리고 계획 잡아가지고 땅 사고 올리는데 10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고 하는 얘기가 쟤 원래 부자다, 부잣집 아들이다. 아니에요. 그런 것만 콘텐츠에 나와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시작을 해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을 너무 지루하니까 보질 않아요. 그냥 딱 결과물에 꽂히는 것 같아요. 폭락론이랑 하락론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런 누군가 잘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나가실까요? 안 그런 분들도 안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찾아다닐까요? 하우스 푸어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잘되거나 좋은 사례를 찾아다니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더니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세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에 있는 책의 내용은요, 틀렸어요. 데이터는 맞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전 그때 결심했죠.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이게 아니구나.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하우스 푸어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빼고 봐도 뭔가 다른 데이터가 있겠구나. 그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의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잘된 케이스, 시장의 다른 요소를 보면서 지금 기회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찾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회사를 운영을 해서 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뭐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4억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사 꾸려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건물 가치 상승, 그리고 저거 나중에 내다 버릴 것 같아요. 저거 상속시킨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잘 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럼 저분들 나중에 찾아가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볼까요? 저분들 아파트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전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를 만난 분도 계실 거고. 아파트 투자해요. 그 저분이 안 하면 사모님이 하세요. 그럼 재산을 어떻게 불렸겠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역추적해 가면은 부동산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부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좀 이걸 파악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무조건 내려갈 거다,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약간 의견차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니는 저, 공부를 하고 경험이 있는 저조차도 부동산의 일정 기간의 흐름을 맞출 수가 없고, 급락할 때 있죠. 뭔가 외부적인 요소가 터져서 급락하는 건 맞출 방법이 없어요. 아예. 근데 거꾸로 반대로 하락이나 시장 경험이나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걸 맞춘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을 분들이 많은 건 아는데, 제가 하우스푸어 책 경험을 있어서 아는데, 이론을 갖다 대면 나중에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계속 떨어진다 그러다가 뭔가 급락이 오면은 그게 신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올라가는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고, 올라갈 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기까지 가는 테크트리를 알 리가 없어요. 주워 들은 것밖에 없죠. 전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건 자유예요. 본인의 인생이니까. 하라 말라 할 제가 감히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을 찾아다녀 보시고 쭉 다녀보세요. 잘된 사람, 잘된 케이스,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케이스를 한 최소한 1년, 2년이라도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없어. 확률이 너무 낮아. 그럼 저 같아도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다녔는데요, 부동산은 확률이 높은 게임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알아요. 근데 확률이 제일 높아요.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보다 부동산을 해가지고 자산을 모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 나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자꾸 와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달라요. 지금 막 생동감 있게 막 진행이 되잖아요, 공사가. 이런데 계속 나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야말로 미칠 거 없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머리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인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신용등급의 대출을 맞춰서 이렇게 올린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따라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전 빠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10년 걸렸는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거나 망했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다?
그러면서 전월세를 믿고 있는다. 그 제공자가 누군지 생각도 안 하면서.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시장에서조차도 전 감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다 건물주를 꿈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꿈의 구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룬 사람을 얼마나 만나보셨는지, 그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진짜로 아시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도 저는 지금 시간이랑 노력을 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엄청 올라갔어요. 전 몇 개월 이내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장님 저 부러워요. 저기서 내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도 매출이 나오고, 아시잖아요, 그런 기분.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저게 리스크가 없었겠어요? 이거 만약에 PF 대출 같은 거나 어떤 브릿지나 뭐 어쨌건 간에 대출 잘못 끼고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자금 빵꾸 났으면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잘 흘러가요. 중간에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잘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건 배울 만한 현장이거든요. 나중에 입주한 다음까지 봐야 되는데, 요 앞에 건물이 또 먼저 올라간 게 있는데 그 입주 잘 해가지고 건물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잘 된 사람을 찾아다녀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없다? 확률이 없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안 해요. 근데 하우스 푸어 책 같은 책 한 권 읽고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내 인생에 이 나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날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현장에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 막 심한 소음이 있어서 몇 번 지우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폭락 하락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금 함부로 얘기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기회, 잘 되는 거 이거 찾아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거 한번 같이 나누고 같이 한번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